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의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이제 대선이 코앞입니다. 앞으로 교육계 향방을 결정할 제21대 대통령 선거. 아시다시피 교육 현황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20년간 교육 현장을 취재했던 교육 현장 전문가인 제가 유권자인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금까지 대선 주자들이 어떤 교육 공약을 내놓았는지 자세하게 그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결정할 이번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입시제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쳤습니다. 수능이 도입됐다가 등급제로 갔다가 원점 수제로 갔다가 이제는 통합으로 이렇게 가기도 했죠. 학종이 부각됐다가 축소되기도 하고요. 고교학점제가 추진되는 사이에 현장은 준비도 못한 채 혼란만 겪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은요,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기라고 하지만 아시죠? 이리저리 흔들렸던 사실이래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대선에서도 교육 공약이 가장 먼저 검토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금 후보님들의 공식 공약 10대 리스트.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입시를 비롯해 굵직한 교육 공약은 10대 리스트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그런 교육 정책은 찾기가 어려웠어요. 왜일까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정치권이 교육은 표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해질수록 교육 공약은 어느새 뒷전이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에 저라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교육 공약을 좀 살펴드리고 이번 상황을 여러분께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치적 입장이 아닌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는 교육적인 관점으로만 살필 거니까요. 정치적 선입견은 좀 버려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할 시점이니까요. 그럼 선관위에 등록된 기호 순서대로 유력 후보님들의 교육 공약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 공약은 아니지만요. 그 외에 밝힌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는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상징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요. 강원대, 부산대, 경북대 등 지역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을 모델로 한 이 정책은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인재가 지역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후보님의 공약은 2021년 서울대 10개 만들기 책을 펴낸 김종용 교수의 정책 제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서울대와 비수도권 대학의 차이는 대부분 예산의 격차라고 그는 지적한 바 있죠. 실제로 대학 재정 알림위에 공시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재정 지원 현황을 좀 살펴드리면요. 2023년 기준 거점 국립대 9곳 평균은 4,500억 원 그 정도의 규모인데요. 서울대는 이보다 3배가량 더 많은 1조 3천억 규모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현실화하려면 매년 수조 원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 후보님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두 번째 주목해야 할 점은요. 바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근무 시간 외에 정치 참여, 그러니까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하는 것을 교사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후보가 진보 성향 교육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것인데요. 교사노동조합 연맹, 정교조 등이 교사도 평범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정책적 결정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은 좀 실현될 경우에 논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교사에게 정치활동이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가르치는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인데요.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특정 정치 성향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는 그런 의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실현될 경우에 찬반 의견이 팽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님은 이외에도 유아교육 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초중고 시민교육을 강화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으로 교육정책 결정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요.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 공동 학위제를 도입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죠. 서울대의 브랜드 파워를 나눠 가져서 거점 국립대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인데요. 서울대 수업을 공유하고 공동 졸업장을 발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최근 서울대 교수회에서도 비슷한 제안을 한 바 있죠.
우리나라에서 서울대가 갖는 그런 위상 등을 생각해 보면요. 실현만 된다면 의미가 꽤나 있겠지만 문제는 실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겠죠.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서울대 간판만 더 많이 만드는 이런 방식, 그런 방식이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냐, 이것도 문제겠지만요. 과연 서울대 구성원들이 동의하겠냐는 것이 더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어렵게 들어왔는데 다른 대학에서도 서울대에 학교가 나온다? 공동 졸업장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경상국립대가 서울대와 우주항공 분야에서 공동 학위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지만요. 서울대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죠. 김 후보님은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님과 달리 교육의 정치와 진영 대결을 막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교육 자체의 훼손 우려도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AI 디지털 교육 확대, 고교학점제 정착,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 등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학습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우려에 대한 개선점은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늘봄 교육을 확대하거나 무상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사회복지형 교육 공약도 다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준석 후보는요. 교육 공약에서 교권 강화에 크게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사 소송을 국가가 책임지고 전담 변호사를 시도교육청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허위신고 무고죄 강화, 학습 지도실 및 생활지도 전담 인력 배치 등의 공약은요. 교사들의 안정된 교육이 목표라고 알렸는데요. 요즘 교실에서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교사가 겪는 그런 환경에서 나온 안타까운 목소리는요. 이재명 후보님, 김무수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비극도 있었는데요. 세 분 다 이런 교권 보호를 공동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이준석 후보님은 교육 공약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수학교육 국가 책임제입니다. 초중고 수학 국가 책임제를 약속하고 있죠. 수학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는 건데요. 매년 전국 수학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고 결과에 따라서 수준별 분반 수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학생 5명당 1명 비율로 수학 전문 보조 교사도 배치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한 바 있죠. 이는 수포자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금지된 일제고사를 부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낙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동반되는 상황입니다. 이준석 후보도 낙인 효과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학을 모르고 사회에 나왔을 때 낙인보다는 이전에 아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입장입니다. 교육과 보육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세웠는데요. 학교가 본래의 교육 역할을 넘어서 보육 기능까지 떠안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학교의 보육 기능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면서 공부하는 학교로 되돌려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를 부활하고 초등학교 영학년을 도입하고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집중 교육 등도 교육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보육에 대한 내용이나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교육 정책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대선의 교육 공약을 분석하면서 아쉬웠던 점은요. 입시제도와 사교육 관련 공약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수능, 수시, 고교학점제 등 학부모와 학생이 실제로 겪는 혼란의 핵심은 구체적으로 짚거나 건드리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육이 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정치권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학생과 학부모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체감하고 해결법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 싱크탱크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요. 교육은 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잖아요. 사교육비는 3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매년 늘고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 가정의 가장 큰 지출이 교육인 상황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장 큰 고민도 역시 자녀교육이라는 점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이번 대선의 교육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펴보면서 구체성이 좀 부족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지점이 많아서 굉장히 좀 아쉬웠습니다. 교육 자치, 교권 강화, 고등교육 개혁이라는 큰 틀은 제시됐지만요. 입시와 사교육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본 후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후보님들께 진지하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이제부터라도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삶에 진심이라며 교육을 좀 들여다봐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수시와 수능 속에서 잠 못 자고 있고
우리 부모님들은 사교육비 내느라 허리가 휘는 상황을 좀 알아봐 주세요. 만약 제대로 된 교육 공약을 마련하신다면 학부모는 반드시 반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께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교육 때문에 고민이시라면요, 이념 논리가 아니라 후보자님들의 교육 공약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꼭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육대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자TV